지금부터 국제거래 확대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6조 국제거래 확대의 영향을 펴시고 학습지 7조 국제거래는 왜 이루어질까의 두 번째 시간. 오늘 성취 기준은 학습 목표는 국제거래 확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를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는 국제거래의 필요성에 대해서 했는데 국제거래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을 하면 뭐가 좋으냐? 첫 번째는 지리적 제약이 해소됐다.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죠? 두 번째는 기업은 원자재나 원료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료를 구매하는 비용이 감소됐다. 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싼 원료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그죠? 그래서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세 번째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까지 개척함으로써 더더욱 생산 규모가 확대되고 고용이 증가해서 기업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게 됐다 이거지.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해외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해외 공장을 짓고 또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자, 그러면 단점은 누구에게 단점이겠어요? 그렇지. 경쟁력이 낮은 산업.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축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조금 이따 보겠지만 식량 자급률이 26%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럼 나머지는 다 수입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FTA 협정 이후에 미국 소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40%를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경쟁에서 도태된다. 그다음 두 번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선진국은 주로 공산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집중하죠. 개발도상국은 1차 생산품을 수출합니다. 그죠? 그러면 부가가치가 더 큰 산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 부가가치가 더 크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과 이어지는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진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 제품에 집중하고 개발도상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생산품에 집중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은 아이폰 하나를 만드는데 그 아이폰 한 대 가격이 112만 원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쌀은 한 가바니에 12만 9천 원밖에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쌀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그만큼 가난할 수밖에 없다. 팔아도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다.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 국제거래의 단점의 세 번째, 무역을 하면서 부를 창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수출에 자꾸 매달리다 보면 무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해외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 경제적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도 불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무역 의존도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국내 총생산은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총 만들어낸 생산물의 총액,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우리가 수출 수입으로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이거야. 그러면 수출입 총액을 합하면 우리는 100보다 많은 적도 있었어요. 국내 생산보다 수출입 합계가 많은 적도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거는 2010년 기준에 87.4%.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수출입이 차지하는 게 87%, 거의 90%고 10%만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고 소비된 거다. 그래서 무역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무역 규모는 이미 1조 달러를 달성했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의존도가 미국은 22%, 중국은 49%, 일본도 25%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무역 규모가 총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다. 그러면 해외 경기가 좋지 않아도
나머지 70%가 어차피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거니까 크게 영향받지 않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보다 더 센 데도 있죠. 네덜란드. 네덜란드도 무역 의존도가 100이 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나라는 거의 수출 수입을 통해서 부를 창출한다. 그래서 이런 나라도 해외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을 보면 이거는 곡물 자급률은 식량에다가 사료까지 포함한 개념이래. 그래서 곡물 자급률은 우리나라가 2008년에 2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료를 빼면 49%인데 사료까지 포함하면 26%예요. 그러니까 사료는 거의 수입해 온다고 보면 되겠죠. 이만큼 우리는 곡물 자급률이 낮다. 따라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물론 다른 나라가 경기가 좋을 때는 또 수출을 많이 하니까 우리도 더불어 부를 창출할 수 있겠지. 근데 왜 이렇게 무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는 인구 규모가 크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해서 5천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5천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수시장이라는 건 국내 시장을 얘기해요. 국내 시장이 취약하다.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들어서 5천만 대밖에 못 판다. 근데 중국에 팔면 중국 인구는 13억이잖아. 그지? 최대 13억까지 팔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내수시장, 국내 시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수출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두 번째는 부존 자원이 부족하다. 부존 자원이 뭐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에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자원. 우리는 일단 석유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는 제품을 생산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할 거냐의 전략을 세운 게 수출 주도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 국내 수요는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서 부를 창출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략이 주요했고 성공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많이 경제 성장한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어요. 자, 근데 90년대 이후에는 또 왜 무역 의존도가 더 높아졌느냐? 우리가 WTO에 가입하고 FTA 체결하면서 앞에서 국제거래의 필요성 했을 때 자원이 부족하거나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수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쌀은 생산하잖아요. 그죠? 밀도 생산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이랑 무역을 하려면 우리가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외국에 팔려면 외국의 다른 물건도 사줘야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쌀을 생산하고 있지만 1995년에 WTO에 가입한 이래로 우리가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이란 것 자체는 계속 자기의 시장을 넓히는 거니까 시장을 넓히다 보니까 새로운 부문을 자꾸 문을 열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는 무역을 할 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수출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수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반대로 농산물 쪽을 계속 수입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수출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러니까 자꾸 대기업이 수출하는 경쟁력 있는 물건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더더욱 특정 대기업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냐면 OECD에 있는 15개 나라들이 각 나라의 대표 기업에 얼마나 의존하느냐를 비율로 나타내는 건데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14%.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에 100만 원 벌면 그중에 14만 원은 삼성전자가 벌어오는 거야. 그럼 삼성전자가 휘청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마찬가지 무역 의존도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가 1년에 100만 원을 벌면 그중에 87만 원은 외국이랑 무역해서 버는 거야. 그 외국이 경기가 안 좋으면 그렇지. 타격을 크게 입지.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이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그 분위기를 같이 누리는 거야. 자동차나 휴대폰이 더 잘 팔리게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거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국제거래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나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 도태되는 거나 아니면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는 단점을 가진다.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196쪽, 197쪽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거고 요거를 사전 동영상 내용 정리 프린트에 정리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과 관련된 그러니까 국제거래 단점 중에 선진국가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거 했었죠. 그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 이런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해결하려면 농산물이나 1차 생산품, 수산물 같은 거 만드는 나라에 농산물에 제값을 쳐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 운동이 공정무역 운동이에요. 초콜릿을 생산하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거기에 투입된 노동의 임금을 제대로 쳐주자. 그래서 그런 초콜릿들은 좀 더 비싸겠죠. 그죠? 그래서 공정무역운동과 관련된 동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